자, Chapter 1의 Practice 2 독해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단어를 열심히 외워오시면 독해가 수월해집니다. 좋은 단어 실력은 좋은 독해 실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단어 쉬운 듯 보여도 또 어려운 듯 보여도 꾸준히 최선을 다해 암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독해지문 한번 읽어보셨죠? 일단 읽어라에서 열심히 읽었을 겁니다. 어때요? 독해가 좀 쉽고 빠르게 술술 읽히며 재미도 있죠. 우리가 이런 글의 종류를 어떤 일화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일화 혹은 에피소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에피소드였는지 함께 바로 보겠습니다. A funny thing happened in Germany. 그래요. 독일이라는 곳에서 어떤 재미있는 사건이,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발생했다고 합니다. A package came to a post office. 패키지는 소포,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배 같은 것이죠. 그리고 포스트 오피스는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에 한 택배, 소포가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It had a terrible smell. 보통은 테이프로 감고 잘 포장을 하기 때문에 택배에서 큰 냄새가 나진 않을 건데요. It had a terrible smell. 그것은 냄새가 지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it은 앞문장 주어 자리에 있는 소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포가 냄새가 구렸어요. Therefore, the mail carrier thought it was a bum. 자, 메일 캐리어는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집배원 아저씨네요. 그죠? 이 분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it was a bum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하나의 완성된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Chapter 1, Practice 1에서 배웠나요? 주어와 동사를 합쳐서 절이라고 한다는 것을, 주어와 동사가 합쳐서 절이라고 한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절과 절을 연결할 땐 1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although나, 그죠? since나 이런 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앞에 therefore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therefore가 있는데 얘는 난 너희랑 엮이고 싶지 않아. 나는 단독이야. 라는 뜻으로 선을 딱 그었네요. 콤마로요. 여기에 있는 콤마는 나 선 그었어. 너희랑 별개야. 나는 단독으로 혼자 쓰겠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얘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 절과 절을 연결해야 하는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걸까요? 없다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럼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 갔나요? 그래요. 있었는데 안 보인다? 그럼 가능성은 생략했겠구나. 맞나요? 주어 동사가 앞에 있고 주어 동사가 뒤에 있어. 즉 절과 절이 만나는 요 부분에 뭔가가 생략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생략은 상관없을 때, 그죠? 뭔가 큰 역할을 하긴 하는데 큰 상관도 없을 때 우리가 그럴 때 생략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애 중에 생략해도 상관없는 애 선생님이 한 명 알려드릴까요? 그 존재는 바로 대시입니다. 대시라는 말은 절과 절을 연결하지만 생략 가능입니다. 이유는 의미가 크지 않아. 우리 아까 전에 although, 1강에서 배웠던 although를 생략한다면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또 앞장에 있었던 since를 생략한다면 때문에를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that은 뜻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생략해도 상관없어. 원래 문장 뭐였냐면 The mail carrier thought that it was a bum 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써야 하는데 that을 생략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 that이 있다는 가정하에 혹은 that을 썼다가 생략했다는 과정하에 여러분 선생님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보세요. The mail carrier 생각했습니다. 자, 그거 폭탄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해석한 순서 보여요? 자, 1번 주어가 2번 주어가 3번 동사한다고 4번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형광펜으로 따라오세요. 자, 그 집배원 아저씨가 그것이 그 소포가 폭탄이라고
thought,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1, 4, 2, 3의 순서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되셨죠? The mail carrier called the police. 폭탄이니까 자기네가 함부로 만질 순 없고 누구에게? 경찰에게 전화를 겁니다. And the police officers, 그래서 경찰관들이 came to the post office, 왔죠. 그래서 they opened에서 they는 누굴까요? 친히 와주신 요분들이겠죠. 그럼 police officer가 opened the box carefully.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즉 경찰관 아저씨들 were very surprised 하셨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surprised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자, 주로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다루는 말은 사람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주로 ed로 쓰고 사물의 감정은 아니지만 그 사물에 대하여 느껴지는 것, 그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할 땐 ing를 붙여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감정 상태이므로 surprising 아니고 surprised를 쓰는 것이 어울렸겠죠. 됐나요? 자, they were very surprised. 경찰관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When they found out what's inside the box 했네요. When they found out what's inside the box.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when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when이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공부한 they were 주어 동사 보여요? they found 주어 동사 보여요? 앞 절과 뒷 절을 연결하는 말임을 알 수 있어요? when도 마찬가지로 앞뒤절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that은 뜻이 없어 생략 가능했죠. when은 생략 안 하고 쓴 거 보니까 뜻이 있나 보네. 그렇지.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found out 발견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What's inside the box?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자, 박스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완전 깜놀했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뭐가 있었길래 그래요? There were 4 fruits in the box. 그냥 과일인데 왜 그런 냄새가 났을까? 박스 안에는 4개의 과일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The fruits were durians. 여러분, 두리안 유튜브 먹방이나 유튜브에서 좀 보지 않았나요? 두리안은 굉장히 냄새가 심한 과일입니다. 열대 과일이에요. 근데 선생님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두리안이 약간 화장실 청소를 한동안 안 한 변기에서 날 법한 냄새가 나는 과일이래요. 시궁창 냄새,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데 선생님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비닐로 쌓여있는 채로 냄새를 맡아본 적은 있는데 비닐로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먹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안 드셔본 분들은요. Durians are fruits that grow in Southeast Asia 했어요. 두리안은 과일입니다. 그쵸? 과일이죠. 그런데 that grow in Southeast Asia. 이번에는 that을 썼네요. 그러네요. that을 생략을 안 하고 잘 썼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는 분명히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절이 온전하게 있는데 뒤돌아보니 주어는 없는 채로 동사만 남아있군요. 주어는 자주 사라집니다. 특히 언제 사라져요? 앞에 내가 말하고 싶은 주어와 똑같을 때요. 자, 그렇다면 앞에 주어가 두리안이었죠? 그럼 두리안은 과일입니다. 두리안은 자랍니다. 이 두 개를 대시 연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 두리안 반복이 싫어 생략했죠. 자, 그렇다면 두리안은 과일은 과일인데 어떤 과일이에요? 자라나는 과일입니다. 어디서요?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에서요. 선생님도 필리핀 갔다가 냄새 맡아봤거든요. Someone from Southeast Asia, 누군가가 여기에서부터 보냈죠. 그죠? 그 두리안을 보냅니다. 친구에게 in Germany, 독일에 있는 친구에게 두리안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뭐 택배라도 국제 택배니까 뭐 하루 만에 가고 그러진 않겠지. 그러는 동안 두리안이 숙성도 하고 흠집도 나고 하면서 그 특유의 냄새를 풍겼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독한 냄새요. Some people love to eat durians. 물론
사람들은 듀리안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필리핀에서는 진짜 비싸진 않나? 약간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가격도 웬만큼 나가는 그런 과일로 선생님 기억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love to 한번 볼까요? love to, love to. 보입니까? 자, 무언가를 좋아한다 할 때 love나 like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뒤에 어떤 동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to 더하기 그 동사의 원형을 써서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면 이 동작하는 것을 좋아하다, 사랑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두리안 먹는 행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전 어떤 건지 볼까요? They smell like rotten eggs. 그래요. 선생님이 아까 하수구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나는 하수구 냄새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 오래된 암모니아 냄새 같은 거. 그런데 여기서 이 두리안은 뭐와 같았다고 합니까? Smell like rotten eggs 했어요. 여러분 rotten 단어 외웠죠? rot가 썩다기 때문에 그죠? 그거에 썩은 계란에서 얘의 3단 변화 중에 요 세 번째 단어를 써서 이 썩은 계란 냄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the end, 마지막에 the mail carrier delivered the rotten smelling durians. 그래서 결국 막판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다고 누군가가 의뢰한 택배를 함부로 폐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가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두리안을요 했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rotten은 썩은이라는 뜻인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melling durian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두리안은 명사인데 이 명사가 어떤 단어의 꾸밈을 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소년인데 굉장히 강력한 건강한 소년이라고 할 때 a strong boy와 같이 형용사를 써서 명사를 수식하곤 하죠. 그런데 내가 냄새 맡다, 냄새가 나다 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굉장히 냄새가 나는 두리안이라고 꾸며주고 싶어요. 힘이 센 소년처럼 냄새나는 두리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사전에는 냄새나는은 없고 냄새나다라는 동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smell이라는 냄새나다라는 동사를 데려와 ing를 붙이니 냄새나는으로 변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그 형용사가 없고 이 동사의 원래 형태인 smell, 동사의 원래 형태만 남아있다면 거기에 ing를 붙여 뒤를 꾸며주면 됩니다. 뒤에 있는 명사가 수식을 받으면 해석은 형용사랑 똑같이 어떻게 냄새나는 두리안. 근데 어떤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는 두리안.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소포로 붙여진 냄새나는 두리안이라는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에피소드 글이었습니다. 워크북 복습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린 3강에서 만나겠습니다.